저는 제이라고 하고요. 캠프 리블루라는 어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This place and this. 여행지가 나한테 교실이었고 만났던 사람들이 나한테 클래스메이트. 그때 뭔가 가진 거 없을 때 느꼈던 안녕하세요, 제이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혹시 자기소개 먼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제이라고 하고요. 현재 홍대에 있는 캠프 리블루라는 어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캠프 리블루를 운영하시기 전에 어떤 삶을 사셨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이 장소가 생긴 지는 지금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됐고요. 이 전에는 사실은 이 똑같은 장소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스트하우스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한 6개월 이상 지내는 사람들을 한테 방을 주는, 렌트해주는 사업을 한 18년에서 20년 정도 했어요. 지금은 현재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랑 좀 비슷한 결이기도 하지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불편하지 않게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즐겁게 할 수 있는 학원을 계획을 하고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캠프 리블루인 이유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게스트하우스 이름을 지을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건물을 사고 나니까 앞에 큰 벽이 있었어요. 파란색 벽이. 그래갖고 그냥 직관적으로 블루 게스트하우스라는 이름을 져서 운영을 하다가 건물을 새로 지면서 건물 디자이너랑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떤 식으로 건물을 지을까. 그래서 옛날 건물의 헤리테이지를 그냥 이어받아서 파란색을 이용을 하자. 그런데 게스트하우스는 아니니까 파란색이 다시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지니까 다시 태어나는 파란색 그래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리블루, 리본.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블루로 해서 이름을 리블루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캠프라는 거는 여기가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액티비티가 이루어졌으면 해서 캠프라는 일종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를 포인트로 잡았죠. 예. 건물을 세우실 때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하셨는지, 그리고 건물 설계 같은 것들은 본인의 의견이 어느 정도 들어갔을까요? 건물을 지을 때는 실제적인 디자인은 제가 하진 않았고요. 디자이너한테 제가 이런 식의 건물이 되고 싶다는 컨셉을 전해줬어요. 엔핸서라는 말이 있어요. 그 영어로 직역으로 한다 그러면 촉매라고 하는 건데 저를 만나서 어떠한 촉매적인 역할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름을 엔핸서로 하고 그 엔핸서란 아이디어를 디자이너한테 주니까 건물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근처에 있는 없는 상황, 없는 형태의 건물을 만들고 싶어 갖고 이 근처에 있는 건물은 다 높아봤자 4층, 5층인데 저희는 8층, 9층이 된 게 여기서 독보적인 형태의 디자인을 하자. 건물의 두 부분이 나눠지는데 파란색 부분하고 베이지색인데 베이지색은 다 사무 부분이고 파란색 부분은 다 층계 부분인데 그게 비대칭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서로 엇비슷하게 엇갈리는 부분을 체인처럼 연결해 놓는 거라서 약간 사람들이 연결이 되고 공간이 연결이 되고 다 따로 되어 있지만 그거를 디자인해서 구현을 하고 그림이 그려진 이후서부터는 저는 전혀 디자인에는 간섭을 하지 않았고 그 디자이너가 하고 싶은 대로 디자인이 구현이 돼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찍는 공간은 지하 공간인데 사실은 지하 공간을 만들 때 깊게 만든 이유가 제가 개인적으로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서 음악적인 작업을 좀 할 수 있는 듣기도 하고 틀기도 하고 사람들이 와서 좀 여러 형태로 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죠. 그래서 사실은 어학원에서도 여기는 사람들이 와서 음악도 즐기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결정이 된 거죠. 이 부분은 제 입김이 들어간 건 맞아요. 지하 부분에서는. 게스트하우스를 18년에서 20년 정도 운영을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기억 남는 순간들이 좀 있으실까요? 몇 가지 꼽자면? 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처음에 만실이었을 때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여러 나라 말이 떠드는 공간 10개국 이상의 애들이 와가지고 다양한 말들로 얘기를 하는 순간이 저는 잊어버리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제가 원했던 순간이었고 이게 제가 진짜 원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수익이 아니라 이 안에서 10개국 이상의 다른 백그라운드 애들이 와서 다른 나라 말로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하는 게 저는 되게
원했던 순간이에요. 그게 정말 잊어버리지 못하는 순간이기도 하고. 게스트하우스를 하려고 했던 그 시기 때는 게스트하우스가 한 군데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스트하우스라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뭘까요? 사실은 여행 오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도 있고 돈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행했던 순간에는 제 자신이 돈이 없는 여행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공간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돈도 되고 나도 재밌겠다.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그런 공간이 정말 재밌는 공간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고 재밌는 게 있는데 그거를 내가 직접 만들고 싶었는데 홍대라는 지역을 선택을 한 거는 우리나라가 알게 모르게 인종차별이 되게 세요. 근데 이 홍대는 이미 90년대 중반서부터 너무 놀기 좋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여기다 만들면은 내가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텃세도 안 받고 자유스러운 공간을 만들 수 있겠는데 해서 여기를 했는데 구청이나 행정업체에 가서 너무 고생을 했어요. 어떻게든지 합법적인 형태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 형태로 들어가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시작을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때는 여러 가지 뭐 인종차별도 있고 사람들이 지금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좀 다친 사고를 가지고 세계에서 좀 가서 배우고 싶다라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뭐 그냥 무작정 한번 그냥 한국 떠나보고 싶다라는 이유였을까요? 전 적나라하게 얘기할게요. 네. 저는 사실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여기서 한국에 살면서 정말 불만이 많았던 게 너무 편가르기가 너무 많았던 사회라 어떤 조직이 안 들어가면 재밌게 지낼 수도 없고 그 안에 들어가면 행복하지만 그 안에 못 들어가면 사실은 굉장히 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일단 제 자체가 그런 따 분위기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적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내가 살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하는 궁금증이 먼저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외국을 나가고 싶은 욕망이 되게 컸었어요. 처음 나간 게 94년도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호주 뉴질랜드를 갔는데 그때는 사실은 배낭여행이나 여행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나라를 탈출하고 싶었던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딱 나갔는데 그때 딱 느꼈던 게 내가 원했던 게 이거였구나 생각이 들었던 게 정말 나를 온전히 제일하는 사람으로 봐줘요. 내가 어떠한 학교를 나오고 어떠한 곳에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정말 저를 아무런 칼라 없이 아무런 여러 가지의 필터링을 안 하고 편하게 즐기면서 느끼는 자유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자유를 좀 더 느끼고 싶어갖고 여행을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설악산을 가요. 그럼 설악산에서는 설악산이 안 보여요. 근데 외국에 있으면 설악산이 정확히 보여요. 그래서 외국을 나가면서 우리나라의 적나라한 모습이 더 보이면서 우리나라가 내가 왜 좋고 싫고가 더 정확하게 보이면서 그게 결국엔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게스트하우스 하고 싶었던 이유가 됐었어요. 예. 혹시 이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것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즐거운 동기부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를 오면은 보통 학업이라 그러면은 스코어를 딴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지 그거를 진심으로 절실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의 키는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다른 학원이랑 네. 캠프 리블루가 좀 다른 점은 어떤 거일까요? 뭐 다른 학원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 방식의 학원은 자격증을 따고 점수를 따고 제가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그 자격증을 땄다고 실제 업무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사실은 지속성이 힘들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동기부여로 인해서 지속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한국어가 되게 재밌네. 내가 돌아다닐 때 한국 사람들이 있으면 한국 사람들한테 말 한 번 더 해보고 이런 동기부여가 완전히 좀 생기는 그런 교육을 좀 하고 싶어서.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유로운 영혼이고 싶었죠. 근데 사실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자유로운 영혼은 되게 힘들어요. 내가 가진 물리적인, 더 직관적으로 얘기하면은 경제적인 게 있어야지 자유가 만들어져요. 그 경제적인 자유가 뭐냐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그게 아니라 그 경제적인 이유가 있어야지
내가 지키고자 하는 자유가 지켜지는 게 더 많다고 봐요. 그걸로 인해서 소비라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들, 자유가 없으면 이걸 계속 뺏긴단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여기서 탄탄하게 어떤 자본적인 그런 베이스가 좀 있으면 그거를 좀 지킬 수 있죠. 제가 갑작스럽게 출연하게 됐는데 네. 자유도 어쨌든 경제적인 그런 어떤 여건이 돼야지 제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완벽한 좀 자유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20대 때 뭔가 가진 거 없을 때 느꼈던 자유랑 경제력을 가지고 이제 내 것들을 지킬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가졌을 때 자유랑 좀 어떻게 다를까요? 20대 때 자유는 나만 지키면 돼요. 제가 어느 정도 여행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제이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여행을 하게 돼요? 여행에서는 굳이 말하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돈, 시간, 건강. 이 세 개 중에 두 개만 있으면 가능해요. 돈하고 시간만 있으면 가능해요. 시간하고 건강만 있어도 돈이 좀 없어도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없으면 여행을 못 해요. 돈을 벌려고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내가 여행 갈 시간이 없다고. 왜냐면 그 정도의 돈을 벌려면 1년에 우리나라에서 제가 볼 때 솔직하게 직장을 다니고 뭐 대기업을 다녀도 1년에 한 달 반 이상 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영업자 빼고. 자영업자도 잘 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밸런스 게임이죠. 미국 애들 말고 유럽 애들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안식년이라 그래서 고등학교 끝나고 나면 교육을 다 배워도 그 누가 자기가 좋아하고 싶은 걸 바로 알겠어. 그러니까 보통 안식년을 가지고 1, 2년 정도의 여행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고등학생 애들이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 휴학을 하거나. 근데 우리나라 애들 같은 경우는 바로 대학을 들어가서 또 달리죠, 사실은. 근데 걔네들이 당연히 고등학교 졸업하고 알바라니까 뭐 돈을 얼마나 벌겠어. 굳이 말하면 걔네들은 전투기예요. 연료가 짧아요. 많은 사람들이 태워서 가는 여객기하고 틀리게 주로 멀리 못 갑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없어서 연료가 짧기 때문에 고근처만 봐. 그 대신에 체력이 좋아서 공격력이 좋아서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약간 나이가 든 사람들이나 여력이 있는 사람들을 제가 뭐로 하냐면 폭격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 한 번 뜨려면 연료도 오래 넣어야지. 돈도 많이 필요하지. 한 번 가면 어떻게 하냐. 융단 폭격을 해봐. 그 일대를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와. 그러니까 이거의 밸런스예요. 내가 젊었을 땐 당연히 난 전투기가 될 거야.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전투기 같이 다니면 가능은 하겠죠. 근데 사실은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가족이 있으니까 가족끼리 여행을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싸게 여행을 했던 데가 그 가족들한테는 보안의 약간의 그럴 수도 있고 얘들이 아직까지 이런 거를 안 볼 나이에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저는 약간 전폭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폭격기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기반을 만들어서 가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자유라는 것도 사실은 저는 밸런스의 게임이라고 봐요. 자유로운 밸런스다. 네, 자유는 좀 밸런스의 게임이라고 봐요. 짧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짧게 할게, 짧게. 자, 그러면 원장님께 그러면은 성공이란 어떤 거예요? 물질적인 건가요? 아니면 마음의 뭐 풍요인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둘 다 같은데 이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돈을 벌었어요. 그럼 그걸로 한번 써봐요. 그 돈이 많든 적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자기 사이즈가 나와. 난 이만큼을 벌어서 난 돈만 정말 열심히 벌래. 이게 제일 재밌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성공이란 건 뭐냐면 돈이 필요 없진 않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같이 공유하고 그 다음에 그 공유한 거 가지고 나 혼자 사색을 하는 시간이 나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은 당연히 중요해요. 아직까지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해서 재밌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래서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성공은 경제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긴 하지만 공감, 기업,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나 혼자 사유할 수 있는 생각. 그게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네. 본인의 20대를 생각했을 때 지금 20, 30대 친구들한테 이거는 좀 해봐라. 본인의 경험에 빗대어서 봤을 때 이런 걸 했을 때 그냥 뭐 조언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은 꼭 해보면은 너 나중에 뭐를 하든지 뭐 후회하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히 말하면 이런 질문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자식한테 한번 얘기하듯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 자식이 지금 20대 초반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 살면서 중요한 거를 네가 터득을 해봐라.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보다 어린 친구들을 보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 때 되게 짧아 보인단 말이에요, 시간이. 네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굉장히 긴 세월인데 우리가 봤을 때 짧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막 많은 걸 해서 많은 걸 해보라 그래. 근데 저는 그런 거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면 내가 원하는 세상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자기 비판, 비판보다는 자기 자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일 많이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보다는 경험, 사람들 많이 만나보고, 저는 그리고 성자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봐야지 그 느낌을 알아요. 아무리 그림에서 앙코르와트를 보여줘도 가서 그 돌의 질감, 사람들, 거기 왜 이런 게 만들어졌을까? 그거는 정말 못 배워요. 뭐 한마디로 하면 경험을 많이. 해봐라. 네. 근데 그 경험을 해보려면은 이론도 필요해요. 네. 네. 그게 왜 만들어졌는지. 그건 사실은 설명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이 얘기 꼭 하나 하고 좀 끝낼게요. 길어질 수도 있지만. 저 요번에도 되게 느꼈지만, 승민 선생님을 만난 것도 그렇고, 제가 이제 인터뷰나 이제 제가 이력서를 한 60개 이력서를 봤는데,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욕 갖고 하나도 없어. 정말 열심히 살아. 그거는 저는 정말, 그러니까 뭐 다른 걸 떠나서 정말 열심히 살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할 말 없어. 네. 뭐 조연할 것도 없고 뭐도 없고, 차라리 우리가 더 똑바로 살아야지. 우리가 좋은 기억들을 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인생 뭐 같으니까 얘네들한테 뭐 더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미 열심히 살아요. 네. 끝.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사실은. 많이 배웠고. 네. 그러면 본인이 만약에 20대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혹시나 내가 20대 때나 30대 때 해보지 못해서 아쉬운 것들? 그럼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하나가 있는 게 언어 하나를 더 배우고 싶어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다녔었으면 좀 하는 후회가 생겨요. 자식들을 인생을 어느 정도 가이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시간을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20대 때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 뭐 그때로 돌아간다 그러면 저는 더 여행을 하고 좀 더 그 여행을 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싶기 때문에 어학에 좀 더 신경을 썼을 것 같아요. 원장님한테 확실히 여행이나 경험 같은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 그게 되게 지금 보면은 그런 사람 만든 것 같기도 해요.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해요. 여행지가 나한테 교실이었고 만났던 사람들이 나한테 클래스메이트. 와. 네, 그 사람들이 그리고 교사이면서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게스트하우스 하고 싶었던 게 그 꿈이었어요. 그 교실에서 애들하고 계속 있고 싶었던 거야. 여행객들이 오면은 계속 얘기하고 이게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진짜 좀 아쉬운 게 제가 게스트하우스라는 문화를 알았던 게 딱 작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문화를 알았으면은 와서 좀 즐길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저는 뭔가 홍대라고 하면은 그냥 정말 뭐 클럽 가고 뭐 이런 분위기가 생겨서 제가 한번 여기에 게스트하우스 했었을 때 뭔가 만나뵙게 됐었으면은 좀 저한테 또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 생각해요. 아쉬움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어쨌든 이런 거 많은 거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쨌든 뭐 제 인터뷰지만 저희가 같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이제 목표 하나잖아요. 같은 목표를 이제 캠프 리블루를 위해서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홍보죠. 홍보. 본인이 하고 싶은 말 짧게 뭐 영어로 한국말이든 그거는데 선택하셔서 갑자기 하니까 또 생각이 좀 잘 안 나는데 그 외국인들과의 많은 경험을 토대로 Welcome to Korea 해도 되고. Let me say just one thing. If you learn foreign language, you should learn culture. This place and list I can show you not about the paper or not about the book. I will try my best to experience something fun and get motivation. That's it. Thank you. Thank you. Yeah. We're gonna be opening in maybe June. Yeah. So we hope to see you guys very soon. Okay.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